20년 전 그 여름, 20살의 나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에 서툴렀어요. 2004년 여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죠. 그날도 나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빌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반도 읽지 못한 책이었어요. 저기, 혹시 그 책 보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여자.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네, 데미안이요. 어땠어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제야 얼굴이 보였습니다. 똑바로 내 눈을 보며 웃고 있는 얼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저도 빌려볼까 했는데 재밌을까요? 네, 재밌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그녀가 웃었어요. 그럼 다 읽으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여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여자. 근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데미안 다 읽으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반도 못 읽었거든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당황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안 읽으셨죠? 네. 왜 거짓말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더군요. 저도 사실 안 읽었어요. 네. 그냥 말 걸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서연이에요. 민수요. 민수 씨. 네.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됐어요. 도서관 앞 카페에서, 학교 뒷길 벤치에서, 한강 둔치에서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의 여름은 뜨거웠어요. 우리의 사랑도 뜨거웠죠. 하지만 여름은 끝이 있었고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2006년 겨울, 그날 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학교 앞 카페,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죠. 민수야.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는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 힘들잖아.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르바이트 세계를 뛰고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주말 학원 강사, 새벽 신문 배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이 2억이 넘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가셨고요. 나는 혼자 그 빚을 갚아야 했어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민수야, 나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 2억이. 우리가 20살인데. 미안해. 왜 사과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도 미안해.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민수야. 응. 나 진짜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그녀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저녁, 나는 41살이 됐어요.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빚은 다 갚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20대와 30대를 다 썼죠. 결혼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 없었어요. 20년 전 그 겨울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던 그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중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머니에서 꺼내봤습니다. 모르는 번호 010-2345-0000 스팸 전화겠거니 싶었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만 들렸죠. 곧 교대역입니다. 여보세요? 다시 물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민수 맞지? 그 순간 나는 계단에서 멈춰 섰어요. 뒤에서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비켜섰어요. 벽에 기댔죠.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연?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5초가 걸렸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변했네. 목소리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 진짜 너야? 응, 나야.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고등학교 동창의 카톡방에서 물어봤어. 그렇구나. 침묵.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민수야. 응. 만날 수 있어? 그 질문에 나는 망설였어요. 왜냐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 세 글자가 내 가슴을 쥐어짰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좋아. 어디서 볼까? 홍대 쪽 괜찮아? 조용한 카페 있어. 좋아. 주소 보내줘. 응.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한참을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갔어요. 지하철이 왔다가 갔죠.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20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지금 연락한 걸까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나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두 볶는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어요. 창가 자리 괜찮을까요? 네, 앉으세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1시 35분. 25분 남았네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11월의 거리.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1시 50분. 10분 남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휴지로 닦았어요. 1시 55분. 5분 남았네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2시. 카페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가볍게 울렸어요. 딸랑.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흡이 멈췄어요. 여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 20년 전 한강 둔치에서 노을빛을 받으며 웃던 얼굴이 지금은 조금 지친 눈빛으로 그러나 여전히 같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나를 봤어요. 2초, 3초,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민수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심장은 갑자기 예전 20살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 짧은 이름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20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죠. 코트를 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녀의 손목에 옅은 멍을 봤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멍이었어요. 손목.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떨리는 그 눈빛.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어깨.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뱉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래.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갔습니다. 다시 침묵. 나는 그녀를 봤어요. 20년의 시간이 그녀 얼굴에도 흘러갔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이마에도, 입가에도,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죠. 하지만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버릇은 그대로였어요. 많이 변했지?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도 변했죠. 거짓말. 나도 거울 봐. 많이 늙었어. 아니야. 고마워. 위로라도.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갔어요. 서연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입술에 가져갔지만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민수야. 응. 너 뭐 하며 지냈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 하며 지냈냐고요? 회사 다녀. 어떤 회사? 중소기업. 격리부. 그렇구나. 별거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았어. 사실이었어요. 내 인생은 별것 없었죠. 20대는 아버지 빚을 갚느라 보냈어요.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았죠. 10년 걸렸습니다. 30대는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암이었죠. 5년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0대가 됐습니다. 결혼은 못했어요. 정확히는 안 했죠. 할 수 없었어요. 결혼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못했어. 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죠. 너는?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언제? 3개월 전에. 생각보다 최근이었어요. 아이는? 딸이 하나 있어. 10살. 그렇구나. 친정에서 키우고 있어. 너는? 혼자 살아. 오피스텔. 그녀가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나는 다시 그녀의 손목을 봤어요. 소매 사이로 멍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응. 손목 멍. 그녀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말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딪혀서 생긴 거야? 침묵. 맞았어?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한테? 전 남편한테 맞았어?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미안해. 왜 사과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나는 그녀 손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응. 얼마나 오래됐어? 뭐가? 맞은 게.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5년. 5년? 처음엔 안 그랬어. 진짜야.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 3년은 정말 좋았어. 다정했고 착했고. 근데 사업이 망했어.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어. 3억? 그때부터 술 마시고 들어와서 때리기 시작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랬는데 점점 자주 나는 참았어. 애 때문에 딸이 아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3개월 전에 그녀가 소매를 걷었어요. 손목뿐만 아니라 팔뚝에도 멍이 있었어요. 여러 개. 딸 앞에서 나를 때렸어. 딸이 울면서 아빠 그만해라고 했는데 딸까지 밀쳤어. 그날 딸 데리고 도망쳤어. 친정으로. 경찰은 신고했어.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 증거 멍만으로는 부족하대. CCTV나 녹음이 있어야 한대.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합의하자고 했어. 이혼해주면 더 이상 안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혼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화가 났어요. 그 남자한테, 세상한테, 내 자신한테 20년 동안 뭐 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처음엔 카페에서만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두 번째 주부터는 밥도 먹었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산책도 했어요. 한강 둔치를 걸었죠. 어느 날 저녁, 한강 둔치,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서연이 말했어요. 응, 민수야. 응, 너는 그때 왜 연락 안 했어? 20년 만의 질문이었어요. 나는 노을을 보며 대답했죠. 아버지 빚 때문에. 빚? 응, 2억.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랬구나. 20대 내내 갚았어.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 편의점 야간, 주말 학원 강사, 새벽 신문 배달.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 10년 걸렸어. 그랬구나.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왜? 창피했어.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뭐라고 말해? 그녀가 울었어요. 바보야. 응, 나 바보야. 나도 연락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왜? 자존심. 그녀가 웃으며 울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근데 연락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했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는 둘 다 바보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20년을 버렸죠.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강 위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응, 너랑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좋으면서도 불편했죠. 왜냐면요. 그녀는 아직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나는 그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11시 잠들려고 누웠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왜? 무슨 일 있어?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올 수 있어? 어디? 집. 주소 보내. 응. 문자가 왔어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영영빌라 3층.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밤 11시 30분.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3층 빌라.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어요. 3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10초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방 한쪽에 작은 침대, 반대쪽에 작은 책상,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죠. 앉아. 나는 바닥에 앉았어요. 왜 울었어?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전 남편. 딸 보고 싶으면 2천만 원 줘. 안 주면 딸 데리고 간다. 이 새끼가. 욕이 나왔어요. 민수야. 나 돈 없어.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았는데. 친정 빚 갚는데 다 썼어. 어떻게? 딸 빼앗기면. 그녀가 울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뭐든 할게. 정말? 응. 약속해. 하지만 나도 2천만 원은 없었어요. 이틀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병원인데 올 수 있어? 병원? 왜? 어디 아파? 삼성서울병원. 와줘. 제발.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1시간 후 병원 로비. 서연이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야? 그녀가 나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응. 말해봐. 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검사지였습니다. 유방암 의심 소견. 뭐야 이게.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 받았어. 오늘 결과 나왔는데 정밀검사 받아야 된대. 다음 주에 조직검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나 무서워. 그녀가 울었어요. 20살 때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나는 그녀를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나도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서연아. 응.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응. 이혼하고 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전 남편 협박 때문에. 응.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진 거야. 그럴까? 그럴 거야.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침묵. 민수야. 응. 나. 왜 이렇게 됐을까? 20년 전에 너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용기를 냈다면, 만약 그녀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모든 게 달랐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었죠. 이미 20년이 흘렀으니까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 3층 외과, 우리는 같은 복도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서연 27번,
내 옆에서 서연이 떨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고 다리를 떨고 입술을 깨물고 민수야, 응, 혹시 결과가 나쁘면 서연아. 나는 그녀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진짜? 응, 약속해. 민수야,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너도? 응, 근데 같이 무서워하자. 그녀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죠. 같이 무서워하기? 응, 혼자 무서우면 더 무서우니까. 벽에 걸린 전광판이 바뀌었어요. 26번 김영령님 7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한 명 남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더 떨렸어요. 나는 그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나도 몰랐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죠. 전광판이 다시 바뀌었어요. 27번 김서연님 7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같이 들어가죠. 당연하지. 7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양성입니다. 네. 암이 아니에요. 양성 종양. 진짜요? 네.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수술 필요 없고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진료실을 나왔어요. 서연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민수야. 응, 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래. 그녀가 웃으며 울었어요. 당연하지.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침묵.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어요. 민수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나 너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 응? 돈도 많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뭔데? 평생 옆에 있어 줄게. 그녀가 울었어요. 바보. 응, 나 바보야. 나도 바보야. 20년 전에 헤어진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민수야. 응, 딸 만나줄래? 언제? 다음 주? 좋아. 그녀가 웃었어요. 2025년 5월. 나는 서연의 딸을 만났어요. 이름은 지우. 10살. 처음 만났을 때 지우는 내 뒤에 숨었어요. 안녕. 대답이 없었죠. 서연이 말했어요. 지우야, 인사해. 싫어. 지우야. 엄마가 나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놀았잖아.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를 버린 적 없어. 거짓말. 진짜야.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집을 나온 거야. 나쁜 사람한테서 널 지키려고. 지우가 나를 봤어요. 나쁜 사람? 응. 아저씨가 다 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서연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모녀가 울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지우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2주 후에는 아저씨하고 불렀어요. 한 달 후에는 내 옆에 앉았죠. 2달 후에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전 남편 문제도 해결됐어요.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20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는 길을 돌아서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20년 만의 첫사랑은 다시 현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래가 될 거예요. 인생 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 그리고 진심을 그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